편안하게, 즐겁게, 쉽게.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온라인 독서 모임 북소리 낭독 도서인 타이탄의 도구들을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을 낭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팟캐스트 방송 팀 페리스 쇼를 통해 200명이 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난 팀 페리스.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 세밀한 목표, 강력한 실천 등을 타이탄의 생생한 목소리로 경험담을 이 책에 담아 우리는 그저 책을 페이지만 뒤적이며 그 타이탄들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초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순간 타이탄들의 격려와 전신이 번쩍 나도록 명쾌한 도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꾸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타인이 좀 더 지혜롭고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잡스의 이 말은 천천히 곱씹어 볼만하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과 나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걸 깨닫고 나면 다시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려라. 아무리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틈틈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사람에 집중하든지 하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진정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내 안에 뭔가를 그만두어야만 뭔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타임지 기자를 거쳐 세계적인 여행 작가가 된 피코 아이어는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뭔가가 당신을 수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뭔가에 수긍할 수 없어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남들은 다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만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 무엇이 나를 창의적인 몰입으로 이끄는지 4년 동안 배우고 묻고 생각했지만 얻은 답은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어느새 내 자신이 저절로 몰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의심하는 나에서 벗어나야 저절로 길이 열린다. 몰라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캔버스에 붓을 가져가라. 일단 붓을 가져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 고통에 대해 자주 호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을 선택했던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뿐이다. 나발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조언을 선물한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현명해지면 된다.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본대로 할 뿐이다. 따라서 어른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운동을 하는 모습, 일찍 일어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준다. 무위는 단순히 휴가나 탐닉, 나쁜 것이 아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그런 것처럼 무위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며 구루병에 걸려 신체가 변형되는 것처럼 무위가 부족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초래된다. 무위가 주는 공간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우연히 찾아 여름날에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무의는 일의 필수 조건이다. 작가 토마스 핀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꾸는 것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산책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딸아이의 공연도 보러 가라. 제한된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 이 외에도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은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직접 책을 사서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